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금부터 통합경영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과 평가는 생산 현장 관리에만 국한된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경영 활동에 대한 직원 관리라든지 가치 제공이라든지 이런 자반 경영 활동에 대해서 계획 대비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나 생산 현장에 대한 어떤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가치 제공이 됐든 그런 것들이 계획 대비 결과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 한 3가지 정도를 미리 짚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평가는 투입 대비 결과가 어떠냐, 이게 만족스러운가,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입에 대해서 보면 양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질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10명을 투입할 거냐 20명을 투입할 거냐, 20명을 원래 투입해야 되는데 15명이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투입 결과 대비 아주 만족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 게 되겠죠. 질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아니면 어떤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투입하느냐, 아니면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을 투입하느냐, 혹은 어떤 소양이나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좋으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적인 그런 투입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과를 볼 때 통상 우리가 아웃풋 관점의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좀 다르게 아웃컴 관점의 결과도 있습니다. 아웃풋은 단지 말하면 그냥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을 100명의 고객을 찾아가느냐, 혹은 10대를 팔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 결과치가 되겠죠. 아웃컴은 그런 그 결과치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을 100명을 찾아간다는 게 만약 목표치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갈 수도 있고 정말 제대로 찾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 불편 사항을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게 목적일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시장 조사 차원에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방문을 할 때, 고객과 컨택을 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사업 계획이나 이런 데서는 고객을 100명을 찾아가자 이런 걸로 결과를 이제 이렇게 측정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느냐 마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측면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족 개념에서 봤을 때 어느 수준이 되면 만족한다. 예를 들면 어느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보다 높으면 만족하고 이 기준보다 아래에 있으면 불만이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그 수준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더 나아지는,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자동차를 10대를 팔아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떤 그 목표치라면 10대를 팔면, 그러니까 10대를 초과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고 10대에 못 미치면 불만스러운 게 되겠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비록 목표를 10대를 두고 12대를 팔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팔 수 있었다면 여전히 12대는 불만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나은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수준,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과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성과 평가를 하는 우리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보상, 소위 말하면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누구한테 덜 보상을 할 거냐. 소위 말하면 당근과 채찍의 방법으로. 물론 이런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그 보상으로서 어떨 때는 이제 뭐 채찍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게 이제 성과 평가의 목적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밝혀서 개선을 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영 목표는 달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밝혀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두 가지 큰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떤 조직에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위해서 성과 평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양이라든지 혹은 아웃풋 관점으로 투입과 결과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수준 이상이 되면 만족스럽고 수준 이하가 떨어지면 아주 불만스러운 뭐 이런 경우로 이제 운용을 하는, 성과 평가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가능성이 많죠. 반대로 원인을 밝혀서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래서 성과를 계속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질적인 측면 쪽을 좀 강조를 하고 아웃컴 관점으로 결과를 관리를 하고, 또 만족도 단지 어떤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좀 더 항상 더 나아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의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합으로 이제 성과 평가를 운용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 어떤 목적 중에서 어느 것이 그럼 옳으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항상 통합, 경영,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 속성, 소위 말하면 그냥 보상과 보상, 당근과 채찍으로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고 유리한 경우에는 당연히 뭐 보상과 인센티브를 위한 그런 성과 평가로서 관리를 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치 제공 측면에서 소위 말하면 어떤 차별적인 혁신적인 어떤 가치를 통해서 뭔가를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면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개선하는 그런 쪽을 지향하는 그런 평가를 하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위에 거보다는 아래쪽에 1번보다는 2번의 어떤 그런 쪽이 좀 고상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사업은 어떤 이론적이거나 뭐 철학적이거나 혹은 뭐 고상하고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우선은 살아남고 그걸 계속 발전해서 지속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s is 현 시점에서 보면 1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급하고 2번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고급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더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거는 경영의 목표라든지 어떤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생산 전략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큰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고, 그런 것들이 그 비즈니스 상황이나 조직의 내외부 여건에 따라서 이제 정해질 텐데,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부분은 이런 보상과 인센티브를 위한 성과 평가를 할 때도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어떤 요건,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경영 활동들과 상호 시너지를 내느냐, 아니면 역효과를 내고 부작용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보상과 인센티브의 성과 평가의 성공과 실패가 정해지겠죠. 마찬가지로 문제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성과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똑같이 성공 요건이나 조건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경영 활동과 상호 연관성, 어떤 그런 그 시너지를 내느냐, 부작용을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통합 경영 과정에서 볼 때 제대로 그런 조건이나 상호작용 관계를 잘 파악해야 이제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누차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쨌든 1번의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성과 평가를 할 때 성공 요건은 무엇이냐를 보면 이거는 동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다시피 어떤 그 평가 보상에 대한 평가 조건이나 기준을 잘 정해 놓으면 어떤 합리적인 인간인 조직원은 그 보상을 많이 받고 또 채찍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동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동인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경영 활동들이 서로 시너지 되는 건 전제인 거고, 그건 통합경영 이론의 기본 컨셉이니까 그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수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이런 동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동인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이런 그 성과 평가 방법은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목표 대비 이제 그 성과가 높으면 보상을 주고 못 미치면 이제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 수준을 낮춰버립니다. 애초에. 그러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아니면 전형적으로 어떤 지름길이라든지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한 것이 그게 이제 동인관리입니다. 그걸 못하고 그냥 방치와 같은 수준으로 맡기만 놓으면 알아서 제대로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2류나 3류 조직에서 평가 시스템이 잘못 왜곡되어지고 그게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는 다 동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만한 조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 원인 파악이나 그래서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를 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런 개선에 어떤 의지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건 참 쉽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캐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역량이 있으려고 하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경영자와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원인은 파악하고도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개선의 의지와 역량이 있을 때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적이 그렇다면 과연 성공의 키포인트가 뭐냐? 전제는 역량이 충분하다. 소위 말하면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위한 어떤 성과 평가를 할 때 동인 관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그 전제. 혹은 문제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의 원인들을 개선해낼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다. 그런 역량이 충분하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공의 키포인트는 바로 성과 평가의 주기, 소위 말하는 텀을 굉장히 빠르게, 짧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과정을 관리하는 핵심이 이제 과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간에 제대로 평가의 텀이 굉장히 짧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인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적어도 한 달 단위로 계속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해봐야 제대로 지금 동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할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그 문제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할 때도 1년 만에 한 번씩 성과 평가를 하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적어도 한 달 단위로 계속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평가 주기를 얼마나 빨리 가져가느냐가 인류 조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는 과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 평가를 하는 그런 2류 조직이나 3류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은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기준이 올라가면 인센티브 주고 떨어지면 막 채찍을 혹은 그때 가서 문제 원인이 뭔지를 막 밝혀서 내년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개선을 내는 무의미한 그런 평가가 됩니다. 인류 조직은 앞선 대로 굉장히 촘촘하게 계속 플랜도 시 피드백 과정을 굉장히 빨리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방법이 뭐냐면 에자일 혹 린스타트,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에자일과 린스타트와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과정 관리를 해내는 기본적인 어떤 체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에 제대로 하려면 1번의 방법이든 1번의 목적이든 2번의 목적이든 간에 이런 과정 관리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과정 관리를 하지 않고 결과를 관리하느냐? 결과 관리는 앞서 말한 대로 1년에 한 번씩 그 결과를 실적을 평가해서 이 기준 이상이 아니냐만 하는 거죠. 그럼 왜 결과를 관리하느냐? 결과 관리를 하는 전형적인 이유는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역량이 있다면 그게 사장이든 경영자든 임원이든 관리자든 역량이 있다면 이런 성공 조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기를 빨리 해가면서 과정을 관리해 나갑니다. 그러나 역량이 없다면 방치를 하는 그런 결과적으로 방치를 하는 그런 게 되겠죠. 물론 계속 윽박지르지만 그런 그 성과 평가의 제도나 시스템을 받는 그런 조직원은 더 잔머리를 굴려서 더 현명하게, 좀 표현이 좀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잽싸게 반응을 하고 소위 말하면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합니다. 노회한 조직이 되는 것이죠. 전형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2류나 3류 조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역량이나 이런 그 과정 관리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